네,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섹션은 페이퍼가 언더 리뷰로 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 관문 장애물이다. 연구 후에 그 리플렉션으로 파고들지 않고 뭔가 기술적으로 접근할 때 그 귀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논문이 좀 더 완성도 높게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 보시면 토론은 실질적인 의미, 실제적 시사점, 한계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그럼 이론적 기여란 무엇인가? 논의는 역설적인 실체, 연구의 시작이자 동시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 시사점은 연구의 마무리죠. 그럼과 동시에 다시 광범위하고 반성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이제 논의를 불러일으키잖아요.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라든지 혹은 내가 이론에 이런 기여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새로운 문을 연다. 그래서 현재 이론적 이해를 재구성하고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더해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끝이자 시작이다. 이 말인즉슨 이런 내용으로 오정을 쓰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기가 쓴 연구를 잘 마무리해서 이론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설명을 하고 동시에 그게 어떠한 새로운 대화의 문을 열 것인지로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럼 엔딩 관점에서 한번 먼저 볼게요. 연구를 왜 했는지 다시 돌아가 보래요. 대부분 새롭고 중요한 도전을 제기하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연구를 시작하지 않았냐. 잘 쓴 토론은 초점을 유지하고 원래 동기, 연구의 동기를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가 왜 이 연구를 했지? 시작하게 된 그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다시 보면서 앞뒤로 질서정연한 완성을 만든다고 되어 있네요. 물론 이론적 질문에 네가 처음에 연구를 시작한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필요는 없다.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떤 문제시되는 과정을 발견했을 때 본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이 연구를 시작했는지 그 동기를 상기시켜 보면 무게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고 독자도 아 그런 동기로 인해서 이 연구를 했었지라는 긴장감을 다시 이제 가지면서 마치 내가 저자가 된 것처럼 그 글을 계속 읽어 나갈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자는 처음에 자기가 이제 1장 마지막에 얘기를 했겠죠. 이 연구는 이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약속, 자기가 했었던 초기의 그 약속을 지키고 독자로 하여금 앞뒤가 이제 얼라인이 되니까 깔끔하게 글을 잘 썼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둘째, 그래서 또 어쩌라고 so what 퀘션이 또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5장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이 연구를 통해서 얼마나 이론적 진보가 있었는지, theoretical advance가 있었는지를 강조를 하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론 섹션은 이론과 관련된 어떤 질문을 에 대해서 조금 더 확고하게 답변하고 기존 이론 개념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가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진보했냐죠. 이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챌린지나 개선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풍부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토론은 실증 결과의 종합이다. 기대하지 못한 결과나 반대되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 또 현장으로 연구 의미를 좀 확대시키고 혹은 좀 더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대를 시켜서 근본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종의 조정이자 화해 과정이라고 이제 적혀 있네요. 결과는 좀 통합적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합이라는 거는 메시지를 결합시키는 건 아니래요. 혼합된 메시지는 좋지 않아요. 가설 1은 뭐 지지됐고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으니까 정반합의 뭐 어떤 그런 논리로 쓰라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단일화된 일관화된 메시지를 제기하고 원래 자기가 세웠던 그 모델 있잖아요. 실증 개념 모델. 그걸로 다시 이제 헤쳐 모일 수 있게끔 응징력을 강조할 수 있게끔 쓰는 게 중요하다. 앞단에 나왔던 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좀 더 확고하게 쓰라고 했잖아요. 그 확고함이 현장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로 가는 건 좋은데 또 이게 너무 논리적 비약이 생겨버리면 5장이 이제 또 망상에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새로운 시작 관점에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한번 바라보죠. 이론적인 그 컨스트럭이라든지 원리, 한계, 이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한 패턴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기본 이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와 같은 1차적인 논의가 일단 필요하겠죠. 더 재밌게 쓰려면 더 재밌고 가치 있는 건 왜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복잡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근본 메커니즘, 프로세스,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하래요. 연구 결과가 각각 이제 어떻게 문헌이랑 연결되는지 연결고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5장은 항상 2장이랑 얼라인이 많이 돼야 돼요. 물론 연구 질문이라는 하나의 그 큰 축은 따라가지만 2장에서 내가 리뷰했었던 선행 연구들하고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한다든지 2장에서 내가 정리한 이론들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 줘야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내 연구가 추가할 수 있는 가치, 부가가치가 해석이 되고 평가가 되고 결과적으로 더 폭넓은 이해와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존 문헌, 왜 계속 이 AMJ 논조가 그렇잖아요. 연구는 연구자들 간의 대화인데 네가 그 대화에 이제 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기존의 니네 대화 주제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고 혹은 니네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를 내가 얼마나 더 딥하게 들어가는지를 이제 설명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게 5장에서 잘 드러나야 되고, 그 연결고리의 핵심은 당연히 첫 번째는 연구 질문이겠지만 뭐 두 번째는 뭐 연구 동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2장이랑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물론 객관적 결과가 어떤 가치 있는 인사이트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석을 깔끔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했는지가 반드시 인사이트로 연결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후기 결과와의 그 병치, 그러니까 같이 나열을 해 주는 거죠. 처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다른데? 딥하게 분석해 볼까? 추가 분석해 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 가면서 나열해 가면서 같이 분석을 해 보면 종종 풍부하고 의미 있는 이론적 뉘앙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좋은 오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발견한 경로로 돌아가 봐라. 가장 세련된 설명력 있는 아이디어만 보통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대요. 근데 조금 덜 성공적인 아이디어들도 똑같이 유익할 수 있다. 다른 이론적 관점이 필요할 때 특히 그러한데, 연구 결과를 이제 해석할 때 A라는 것도 해석이 되지만 B라는 관점에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중에서 그래도 A가 제일 깔끔하다, A만 쓰자,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경쟁이 되는 B라는 것도 특수한 상황에서 대안적인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재료인데 그걸 사장시키지는 말라, 이런 의미죠. 여기 보면 아주 멋있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아이디어든 그 대안적 설명의 도전에 견디는 정도다. 대안적 설명이 훨씬 괜찮은 경우에는 나의 원래 아이디어가 철회되고 그 대안적 아이디어가 메인의 아이디어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안 설명의 도전에 견디기만 하면 어쨌거나 기존의 아이디어가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다른 대안적 설명이 더 괜찮은 게 나오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다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설명이든. 망고불변의 뭐 법칙이 아닌 이상 모든 가설은 그렇게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지지되지 않은 가설은 약간 꺼림칙하기는 해요. 분석해서 그냥 빼버릴 수도 있고 찝찝하니까 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확실하게 지지되는 게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유익하고 아이디어를 자극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는 이론에 의해서 결과를 얻어가지고 A라는 이론에 맞춰서 해석을 해왔어. 근데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완벽하게 확실하게 지지되진 않아, 모든 가설이. 그러면 A 이론과 맞지 않는 거 다 빼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지지되는 게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론적 발전의 그 갭을 찾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이론이 아직은 완벽하게 다듬어지진 않았거나 정교화된 이론은 아니구나. 내 연구 결과가 어쩌면 그 갭을 조명해주고 있는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극해줄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한 연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 common pitfalls. 첫 번째, 되풀이하기. 5장을 시작할 때 일단 결과의 의미를 되풀이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약을 하는 거죠.
앞에서 다룬 결과를 되풀이하는데 그치고 갑자기 이론적 의미도 다루지 않고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요. implication, practical implication, limitation, 후속 연구 위원.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결과의 파급 효과, 가치에 대해서 신중한 해석을 하시고 그걸 꼭 담아달라. 네,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다음 두 번째, 민더링, 구부러진 길,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돌아간다라는 거죠. 변죽을 울린다 그래야 되나? 너무 많은 이론적 시사점을 언급할 때 발생을 한답니다. 메인 시사점은 없는 상태에서 이 연구는 샘플링을 또 겁나게 잘했고요. 또 이 연구는 남들이 잘 안 하는 방법론도 썼고요. 또 이거는 문헌상에 이런 기여도 했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 시사점들이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걔네가 따로따로 노는 시사점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초점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시사점 하나하나가 딥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피상적으로 그냥 흔히 하는 얘기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치게 된다는 거죠. 심도 있는 토론은 오히려 굉장히 그 소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데이터 결과보다 높은 수준의 추상화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지됐는지 안 됐는지 가설이 기각됐는지 그런 여부를 떠나서 가설 검증 결과는 진짜 간명하게만 써라. 결과가 집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런 민더링을 해소하는 해결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그냥 한두 개 시사점만 물고 늘어져 가지고 계속 그것만 이제 주구장창 강조하는 그런 유혹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드래프트를 쓰고 각 섹션에 초점을 맞는지를 한번 봐라.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 소개한 특정 문제. 나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진짜 이 연구가 거기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그 5장에서 꼭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론적 시사점, 실질적 시사점, practical implication이죠. 그 다음에 한계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 결론 이렇게 있으면 그 섹션을 미리 써보고 실제로 그 쓴 내용이 그 섹션을 잘 반영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연구 문제와 이론적 논의와 당연히 일치하는지 보고 그래서 시사점을 최소화하면서 논의도 깊이 있게 다뤄갈 수 있는 그 적정수의 시사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데이터를 초과하는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오버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문제인 거죠. 자기 연구가 중요하고 이론적 의미를 강조하려다 보면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데 리뷰어의 관점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리뷰어가 판단하는 기준은 실증 그 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가 이론적 개발에서 언급되지 않은 영역으로 가면 선 넘었다. 라고 판단한대요. 토론에서 새로운 이론을 언급하고 싶은 강한 유혹이 들면 논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입했었는지를 고민을 해봐라. 그때 도입했었을 때 이 이론도 같이 언급해도 되면 하고 안 되면 그거는 네가 5장에서 오버한 거다. 해결책은 처음 쓸 때부터 5장의 하위 섹션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면 좋다. 그러니까 5장을 미리 생각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연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면서 요런 게 5장에 요게 딱 들어가면 되겠다. 5장의 그 각 꼭지별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쓰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최고의 토론은 이론적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답변이다. 광범위하고 관련된 문헌과의 의미 있는 연결을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로 발견된 새롭고 중요한 시사점을 언급함으로써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기존 이론에 대한 이해가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고, 이 연구는 무엇에 도전했고, 이 연구는 어떤 이론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걸 설명하는 게 5장의 역할이다. 5장은 이렇게 쓰는 거다.